아까 전에 78번인 요거 문제를 보니까요. 가토로 기준이 1차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시정명령이 있고요. 가토로가 있고 가징금이 있습니다. 가징금은 물론 원산지 쪽으로 봐야 되지만. 그럼 내가 물어볼 때 100, 200, 300이니까 아까 전에 뒷장의 마지막 판입니다. 그죠? 조사해도 기피했다든 형님도 뭐 공무원하시게 아시잖아요. 그럴 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우수 포식품에 조사를 들어갔는데 방해했다든지. 그때 들어가요. 그걸 지금 적는데 적으면 밑에가 있잖아요. 이거 1번 3 해가지고 1차차 품질 인정 관련 유전자 변형 수정 거부 등록에 하는 변경 신고했대. 등록한다고 부실하지 않았어. 지리적 보시죠. 이것만 적어가지고 오점을 받을 수 있겠냐 이깁니다. 그러니까 1, 2, 3회까지는 우자면 1회하고 3회는 우자면은 작년에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그 우자면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형 깨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수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회 때는 처음 시행하니까 단순한 암기적인 시각이었고 작년에는 이상한 문제 때문에 맛을 보내버렸고 우리 때 시험이 가장 시험다운 시험이었습니다. 2회 때가 교수들이 제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 때 시험이 나올 겁니다. 시각이.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 282에 김용희 치면 282, 283, 284, 285를 2에 해석을 해놨어요.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는 수분사가 이번에 출제자가 공개 모집을 했어요. 아시죠? 공개 모집입니다.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교수들이 교수다운 문제를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들은 평생을 박사들이 평생을 지금 점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물어봤어요. 5점짜리 물어봤어요. 얘 몇 개 적었다 해가지고 3개 이상 적으라 했다 해가지고 2가지만 적으라 했는데 요거 적었다 해서 5점을 줄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선생님이 봤어. 정민씨가 봤어. 2명 뽑으면 5점을 다 줘야지. 근데 10명이만 봐서 2명을 뽑는다 치면은 점수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가트로 일반 기준 그리고 시정명령 일반 기준하고 가징금 일반 기준을 한두 개는 외우시라는 겁니다. 아까 시정명령 일반 기준은 뭐 외웠습니까? 이건 등록 취소, 인정 취소는 하나 일반 행위. 그렇죠. 그거 하나 했습니다. 그거 하나 외우십시오. 다른 것까지는 몰라도. 그게 시정명령입니다. 그 다음 가트로는 일반 기준 하나. 과태료 일반 기준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네, 하나 위반 행위로 위반 행위 2개는 무거운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위반 행위가 2일 때는 무거운 기준으로 처분한다. 그거는 시정명령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이거 보이소. 기준이 동일한 이거 보이소. 횟수가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행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행처분 같은 날 받은 경우 이거 둘 중에 둘 이상의 경우 형님 말 이거거든요. 하나의 기준을 한다. 그러니까 이 한 4-5개 중에서 한두 개만 외우십시오. 무거운 처분 기준, 무거운 처분 기준이 그거는 뭐인가? 처분 기준이 될 때는 위반 행위가 2일인 경우에 무거운 처분 기준을 무거운 처분 기준으로 한다. 그게 이제 시정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정명인가? 아니 지금 상관없습니다, 형님. 제가 맞고 안 맞고 떠나가서 시정명령의 일반 기준 한 개만 외우시고 가트로에 대해서 일반 기준 하나만 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징금에 대해서 하나만 외우시고 가징금에 대해서는 뒤에 있습니다. 볼게요. 원산지에 보면 가징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원산지 가징금. 저는 예상하는데 소리는 안 찍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징금의 개념, 부당, 부정한 수익으로 환수하면서 사업자 등의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행정 제재다 이겁니다. 간접적으로 이거하고 가징금 일반 원칙은 법에 따라서 2년간 2회 이상 반복적인 위반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겁니다. 이건 가징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트로와 시정명령을 일반 원칙을 선을 끄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먼저 적어주고 물어보는 걸 한두 개 적어주시라는 걸 물어보는 거. 그러고 나서 적어줄 때는 여기서는 2개를 물어봤지만 등이란 말을 쓰시고요. 이게 다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오늘 봤으니까 2개 이상이니까 3개 적겠죠. 3개 정도 적고 등이란 말을 쓰면 됩니다.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조사 거부 등 1억 주제가 등록한 자가 변경 신고 혜택이죠. 아까 지금 우수 포식품 있잖아요. 그죠?
그 있었잖아요. 우수 포식품에 대해서 뭐 조사 거부했다든지 포식품 등의 조사 거부 등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말만 써줘도 되는 겁니다. 이걸만 적어주고 빠질 것인가?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문제를 보십시오. 작년까지는 하고 지금 올해 수준하고 그 다르다고 저는 합니다. 이거 뭐 작년에 이게 지금 나왔어요. 업무 정지입니다. 90조인가 그래 나왔는데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을 해가지고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게 뭐 우방 횟수별 처분 1차, 2차, 3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점밖에 안 됐습니다. 3점인데 그러면 올해 같은 업무 정지 3개월 1차, 업무 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또는 3회 이상 지정 취소. 이걸 과연 우리가 지금 한계가 적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까요? 정민 씨, 적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는 생각나겠죠. 1차든 2차든 위반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오늘은 16장을 주기 때문에 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올해는 지금 이렇게 안 죽습니다. 내가 이제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고 개념 물어보고 일반 원칙, 시정명령 일반 원칙 이런 걸 몇 개를 적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 기본 조사를 받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별개의 답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작년까지는 작년에 문제가 오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하여튼 그 문제를 출제를 한 교수들이 채점을 못 해가지고 작년에 이게 좀 정상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내일 출제 들어간 사람 바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단백질을 물어봤어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 가운데서 답에 찾으십시오. 동물성 식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 동물 식품의 단백질 함량이 많은 걸 안에 가로에서 찾으시오 했어요. 2점짜리인데 오징어, 정어리, 멸치 등인데 식물은 어디 있어요? 생각했습니까? 문제 출제 오릅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국가시험입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1, 2, 3회까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왜 작년에 3회 합격생이나 떨어진 분들이 집단 민원을 한 200건 이상 청와대 다 했거든요. 그때도 없었잖아요, 정민지, 그죠? 이랬어. 다. 그래서 식물식품은 김이라든지 미역 같은 거 되게 다시마 같은 거 되겠지만 여기에 예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 출제 오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근데 작년에 하면서도 이상한 문제 있잖아, 냈다고. 이상한 문제 아닙니다. 식품공제제 제대로 낸 겁니다. 냈는데 작년에는 식품공제에서 올해같이 식품공제를 지금 컴퓨터고 나중에 영수증 가져오면 보여드리겠지만 24페이지를 올렸습니다. 그게도 올해 책에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한 7, 80%는 커버됐는데 이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재 보고 한 거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를 하고 나서 이거 올리더라고요. 제가 올렸는데 여기에 10점 이상 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식염 해학법 나왔습니다. 그 밑에 모월법이 안 나왔어요. 작년 식염? 식품공제는 올해같이 올리라고 냈으면 뒷말이 안 나올 건데 안 올리고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수온 분석. 항상 칠산 한류법이고 금화말 감원 취업 강법이라고 답이 가는데 저는 답을 이 수험서에 오기 전에 제가 부처님 모신 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가 한 건데 맞고 안 맞고 문제이고 수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그러면은 결국은 시금 빼고 수험 빼고 그러고 나서 일반 세금법 포준 평가법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고등학책도 보면은 그런데 고등학책에는 명백하게 30이냐 300이냐 없어가지고 30을 했는데 15가 맞답니다. 올린 거니까 15고 뭐 요수자 있잖아 이게 나왔습니다. 고등학책에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고등학교 수산 전공자 같으면 이걸 적어내겠죠. 근데 올해는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준평가법 뺐어요. 그리고 일반 세금은 포준평가법과 건조필립법입니다. 건조필립법 남았습니다. 대장부는 뭡니까? 유당배치법, 건조필립법이 남았습니다. 컴퓨터 행위 안 보니까 지금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책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제 6조가 뭐예요?
뭐라고 뭐 필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그 하고 그 다음에요. 작년에 보면 보세요. 이거 이 문제입니다. 냉동 수리미가 수세하는 목적과 당을 첨가하는 목적입니다. 선생님 뭡니까? 응? 냉동 수리미가 수세하는 목적, 당 첨가하는 목적 뭡니까? 우선 냉동 수림이라는 자체는 그 뭐야 변질이 될 수, 단백질이 변질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을 그 뭐 동태라든가 이런 것을 물을 제거를 해가지고 소금이나 저기 뭐야 설탕이나 이런 것을 혼합해서 어떻게 한 것이 그 냉동 수림이가 아닌가요? 형님 끝났어. 정민 씨. 비싸고 제가 대학 교장하고 고등학교 책 보고 느낌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론 수세하는 목적 미생물 방지에다가 이거 연제품 쪽이니까 계열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목적 설탕을 들어가는 것은 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냉동 변성의 냉동의 방지입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라 그 문제가 이게 진짜 정리하는 문제가 잘 됩니다. 이게.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보세요. 형님이 알고 있는 어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기만 보는 거 의육입니다. 의육하고 제가 하는 의육입니다. 고기입니다. 어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묵은 뭡니까? 맛입니다. 맛. 그러니까 항비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단점은 뭡니까? 저장성입니다. 저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제품이나 어묵은 서로 쫄깃쫄깃한 망상구조가 생깁니다. 이게 겔입니다. 물론 겔 앞에는 쫀득쫀득한 게 젤입니다. 젤을 세팅시키면 겔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열을 가해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젤을 만들면은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방치하면 세팅된 겔이 녹으면은 다시 백을 못합니다. 불가역성입니다. 형님한테 한자 잘 쓰니까 한자 쓰십시오.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망상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수세는 전철입니다. 작년에 수세하게 전철이 문제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냉동 수리미를 하면 수세 목적 일단 몰라도 좋습니다. 1번 미생물 붙은 거 미생물 제거. 2번 연제품이 어묵이니까 망상구조니까 겔 행성 도 하듯이 이렇게 3번 더 많이 모르면 4번 이겁니다. 수세 목적.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놓는데 냉동 수림이라는 게 놓았습니다. 냉동 수림. 얘를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겁니다. 저장성입니다. 그래서 냉동을 해가 저장하기 때문에 수산물을 동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냉동 변성이죠. 형님 말대로 어묵이나 이제 보면 일단 소금에 일정한 프로, 2, 3%는 들어갑니다. 2, 3% 들어갑니다. 왜 소금도 보면은 용출시키가지고 삼탑해가지고 겔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런 순도도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됐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맛만 형성이 되고 겔 형성이 되지만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냉동 수미라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냉동. 결국은 냉동은 동결적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을 첨가합니다. 솔루토를 저장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문제 진짜 작년입니다. 작년에. 문제 잘된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데 이 3문제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런 걸 이렇게 작년에 봤던 그런 거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맞다 그렇게. 그래서 작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저도 지금 그 당시에 부처님 모신다 적었을 때 못 썼어요 저는. 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에 문제 진짜 잘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준급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떠진 사람이 이런 문제하고 식염의 해합법 그러고 나서 수온의 분석 이런 그리고 냉동 지금 이 문제 냉동에도 있지만 또 냉동의 방지 있잖아. 다공 포면의 얼음이 성하여 다공이라는 곳이 이게 냉동이거든요. 냉동화사
냉동 화상이나 해나 똑같습니다. 교수들이 해를 많이 씁니다. 동결 화상이라고 그러고. 예, 동결 화상도 되고요. 냉동이나 동결이나 똑같죠. 근데 교수들은 냉동해나 많이 씁니다. 그 다음 골드소크. 이 문제 두세 개의 문제가 맛이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여기 이상한 문제들은 있잖아요. 2점짜리 밖에 없었습니다. 정민 씨나 형님이나 영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열부터 듣겠지만, 심장에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필이 꼽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푸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3회 상기생이 지금 상기 합격생이 전체 공지하고 지금 자유비 신청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다 자기는.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게 김용희 책 보고 했다. 이 책 방법이다. 이 책 보고 오답 오타 얘기를 안 했지. 오타도 맞아요. 오답 정리하면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서 얘는 이 친구는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했다 하면서 또 이제 어제 알고 올렸는데 이 친구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 뒤로 뺐다 이게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먼저 그 앞에 있는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문제부터 몇 개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그 수험서에도 보면은 그 갈색하고 갈변하고 그 흑변이 있잖아요. 수험서 그 단계에 없었습니다. 올해 놓으면서 개정하면서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뒤에서 놓고 나서 편집해 올린 겁니다. 무슨 말?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가 벌써 네다섯 개 놓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2점 지금 말한 거 그 1, 2점 밖에 안 됩니다. 종성검사도 2점 이해갔습니까? 내가 맛이 가는 문제가 2점짜리 밖에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생각하면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5점짜리를 풀고 선박만 해도 합격을 하는 상황인데 그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고 2점짜리 밖에 없으면 내가 틀려도 되겠네. 그러면 아까 총수원 검사 대상 아닌 것은 물론 지금 답은 금융도비나데 심해 성어루가 은상어가 아닙니다. 2개 뽑아내 2개. 왜? 2점짜리니까. 내 좋아하는 오징어 멸치 있네. 오징어 멸치 내 좋아하는 걸 찍으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거. 출제하는 사람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냅니다. 내가 모른데 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그게 피를 꼽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뭐 생굴의 등급부격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게 5점, 얘는 3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 둘 세 개니까 이런 문제가 생굴이 나왔으니까 9개 남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3점, 5점짜리가 나오겠죠. 놓을 때가 뻔한 겁니다. 그런 데서 점수를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보를 해라. 제가 지금 물론 떨어진 사람한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식염의 해합법 시각 2개 질산원하고 크롬산 칼륨으로 저는 했는데 2점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가열 사막 가열법 수분 찾아라 있습니다. 단백질 많은 거 오징어 정어리 멸치 오징어 멸치 또 놓네 내 좋아하는 거. 이 지문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하고. 근데 식물성 식품이 없어. 여기서 맛이 가는 사람은 맛이 갑니다. 오징어 작년 특산물 중에서 오징어 중량 이건 저 작년에도 지금 예상해가지고 23회 문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포준팽반법 3점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10점에서 15점은 맛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문제는 내가 선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단을 선방해가지고 하면은 남들은 적지를 못하고 나는 적습니다. 합격합니다. 거기 42명이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 실력 좋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나서 이상한 내가 적은 그 식품 공정이라든지 적 못한 문제를 뒤로 뺐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상기가 올리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보면은 3회 문제입니다. 다시 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럽니다. 예상되는 문제였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3회 문제가 보면 유전자 변형입니다. 유전자 변형의 점수를 벌칙을 적었습니다. 벌칙이 나왔지만 여기가 유전자 변형의 포시의 혼동의 어떻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근데 지금 교수들이 작년 내놓으면서 유전자 변형을 물어봤지만 유전자 공포 명령도 지금 언급 안 됐고요. 또는 원산지 포시에 보면은 혼동이란 말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수들이 지금 내일부터 출제 들어가면 이걸 다 보고 고민합니다.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갖고 오후에 이걸 다 기출 문제 수험서 다 보고 그 다음날 출제를 합니다.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한번 고민을 지금 제가 지금 뭐 그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작년에 지금 정미샤 형님하고 대선도 형님 저번에 그 물관법 말했죠. 장점. 네, 한번 저도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죠? 장점 물관분 수율이 좋다. 그다음에 소금 침투율이 균일하다. 물관법이라는 게 물관법 장점이 5점입니다, 형님. 5점짜리입니다. 지금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400원. 형님 말대로 보세요. 5점짜리입니다. 자, 볼게요. 자, 물관법 장점입니다. 그러면 또 진도 못 나가는데. 형님 말은 뭐 적었습니까? 1번. 수율이 좋다. 1번 장점. 소금 침투율이 자, 가만히 여기서. 수율이 좋다. 굿. 또. 그다음에 소금 침투율이 빠르다. 소금 침투. 네. 균일하다. 율 또는 뭐 비율이 균일. 또요. 지질산화는 안 돼. 지질산화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질산화는 마름관법이 지질산화가 쉽지. 가능하죠. 예. 지질산화 방지 가능하죠. 방지. 왜? 가능성. 그동안 형님 다른 것도 뭐 적었어요? 뭘 하나 적긴 좋은데. 원래 하나 적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적었어요? 글쎄 뭘 하나 적었는데 내가 갑자기. 자, 정민 씨 뭐 적었어요? 외관 풍미 수율이 좋다고. 그 푸르고 있잖아. 수익자도 또. 그리고 산화가 좋다. 아 소금 침투율이 소금 그거잖아, 누가 봐요 소금 침투율이 아니 소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소금 양이 많다. 이거 형님 단점 적었네. 1번. 아 그게 단점입니다. 아. 소금 뭐 양이 많이 네, 쓰고, 교체가 양이 심하다. 많이 쓰고. 세 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이제 정민 씨는 저도 거기까지만 적었습니다. 좀 그러면 좋다. 이거 5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같은 들어가면요. 물어봤으니까 이걸 먼저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가. 아 물관법에 대해서 무슨 물관법이라는 거 심보인식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 물관법이라는 것은 그 식염을 물에 담궈서 그 담근 물로서 그거 적었어요. 아니, 안 적었지. 아 근데 금년에 이제 그런 내용을 자, 보니까 이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개념 및 종류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글쎄 그 그러니까 말로 1번 개념 또는 뭐 특징 2번 종류 이걸 적고 들어가 있어야죠. 글쎄 말이야. 그래 금년에는 한번 그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나오고. 오늘도 보면 문제를 보면 물어보는 걸 바로 적으십시오 일단. 글쎄.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적으시라는 겁니다. 왜? 이게 없는데 갑자기 이게 나옵니까? 이게 없는데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얘는 자식의 얘는 엄마인데 아 근데 그 뜻이 지금 이게 5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5점. 얘 행님 같으면 얘가 3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점수 받을 때가. 작년에 그래 3점밖에 못 받은 거지. 제가 지금 서울에서 지금 그 하니까 서울에 그 누나가 그 얘기 하더라고. 누가 그러더라. 김 회장은 몰라도 70%를 알아도 100점을 만든대요. 정말 보니까. 근데 우리는 100을 아는데 70밖에 못 적는데. 그건 뭐지? 문제는 적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책을 썼지만요. 자, 하십시오. 지금 남은 게 5일입니다. 여러분들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 적고 안 적고 합격의 차이입니다. 공부한 사람 이거는 적습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을 뭡니까? 불량이 생기면 손해가 크다 이런 말도 봤잖아요. 손해가 막심하다 크다 이런 말까지 시험을 났을 겁니다. 물어보는 거는 장점과 단점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걸 시간 내가 적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이게 물어보는 게 1점이나 2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 적어도 돼요. 근데 3점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책은 다시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할 때 1차 객관식 공부를 합니다.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객관식 공부를 했고요. 2차 주관식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막 주관식이니까 담당식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학원에서 보면 쉽게 공부를 했죠.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저같이 그 2차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 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고, 저는 120부분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자격증을 지금 수분사 자격증입니다. 이걸 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다 사람도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간사를 하고 사시 공부한 사시가 떨어지고 간사를 따는 그 간사 공부를 주관식을 억울하면 합니다. 제가 하고 남은 기간에 생각을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자, 객관식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봅니다, 기본서. 왜도 기본서를 봅니다. 어른도 강의를 잘 끝나면은 3번에 뭐 합니까? 적기 연습을 합니다. 적기 연습이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이걸 놓치다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책을 이번에 예상문제를 내기 같이 낸 겁니다. 제 쓴 거를 봐라. 그대들 가지고 온 1차와 2차 하면서 이론은 들어가 있다.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가장 주관식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아는 거와 적는 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그 얘기예요. 기내다 같으면 70%라도 100% 적더래요. 왜? 옛날에 적는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100을 아는데도 70을 못 적는다는 겁니다. 남은 기회는. 그래서 예상되어 있는 문제는 무조건 연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질문에 물어보는 거 바로 적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으십시오. 한 줄이라도. 그래 합격합니다. 올해 지금 770명이 접수했습니다. 한 600명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답지를 100지 답을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300명 절반 이상이 답 못 적습니다. 100지 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건 뭐라도 적으면 합격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만큼 적기가 그래서 올해까지는 쉽게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올해가 사회가 내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강의부터 올해가지고 다 지금 그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진짜 내년부터는 실제적인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만 남은 5일 동안 치중하시고 깊게 연습을 하십시오. 적는 게 굉장히 제가 지금 이 공부한 양만큼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남은 기간에. 선생님의 테스트가 적는 거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진도 하나 나가라도 또 30 또 나가네. 그 다음에요. 가태료 5만원, 1000만원. 아까 눈에 띄어야 됩니다. 유전자 변형 쪽입니다. 다른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도 역시, 가태료네요. 그죠? 1천만원. 근데, 이게 물어보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대상을 적고, 시험연산 부과되는 게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각각 설명하십시오. 이거 뭘 물어봤습니까? 그 1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인가? 그거는 그 양식오장에서 그 가축 사육을 했던 거라든가. 이게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예, 밑에 이제 답 유전자 변이가 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73조 3항 2조에 그래 그 양식상 맞네요. 형님 잘하시네요. 그다음 생산 가공업자가 거짓 보고를 한다든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90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 요번에 반드시 놓으길 바랍니다. 형님 그쪽을 잘 해나가시네요. 맞습니다. 그 75조 이하는 75조 이상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형님, 이 5번 문제는 논문으로 맞는데 5번 문제가 5번 아닙니다. 6번 문제인데 5번 문제가 엄기입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158페이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58, 59, 60, 61, 62, 63, 163페이지입니다. 163, 54, 65, 100. 그러니까 스캔은 165페이지입니다. 지금 안 놓습니다. 158을 찾아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그 편집할 때 그 출판사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5번, 6번 문제 같이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네, 그 되면은 모르면 앞에 4면 원고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원고로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인가? 그게 165, 그게 16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었어? 아니, 스캔에서 없다니까, 이거 페이지가.
스캔해가지고. 페이지는 없으니까 그냥 순서에만 참.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지리적 부실이었습니다. 등록 거절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은 분은 자 423조 5 심판, 424조 7 심판, 45조 등록 거절 심판, 그리고 또 시행령 15조 등록 거절 사유까지 각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은 분 앞에 지금 저 법령 앞에 공부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앞에 보면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어제 강의한 거 앞에 40페이지입니다. 네, 앞에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은 지리적 표시에 등록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리적 등록 거절 사유하고 또 하나 구분해야 되는 뭡니까? 품질 인정 기준하고 구분해라고 했습니다. 강의 들어보면. 뜻이 아닙니다. 품질 인정 기준. 예, 생납니까? 얘는 등록 거절 사유는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이 아닌 것, 대상 지역에서 가공이 아닌 것, 모두 알려지지 않은 것, 역사 깊지 않은 것, 모든 인적 요인이 아닌 것, 기준이 아닌 것, 이게 등록 거절 사유입니다. 이게 되면은 등록이 되겠죠. 근데 14조 이하의 그 특산물 그 요건 되는 건요. 품질 인정 기준이 그게 아니고 그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게 가격 차별화가 인정되는 그게 품질 인정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헷갈리네요. 지금 헷갈리는 게 좋습니다. 심장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98페이지 내보세요. 앞에. 98페이지. 지금 거기입니다. 15번입니다. 저 이거하고 이거 찍었는데 서울에서는 안 찍더라고요. 맞네. 예, 이 품질 인정 기준이 맞네. 이거하고 이제 기준을 상품의 비교해야 차별화가 됩니다. 인정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등록 거절 심판하고 이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옵니다. 생산 기술 아니, 수준 자재를 갖춰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는 문제를 이제 6분을 넣으라는 얘기고요. 그게 밑에 해석은 다 되어 있는 것만 맞습니다. 6분대로. 그 다음에 7번입니다. 83페이지. 이건 이제 안전성 검사는 작년에 이제 유인자 배낭 LL과 지금 거짓 표시할 때 7년 애정 이렇게 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뭐 웬만하면 쓸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일단 강의를 끊고 또 다시 찍겠습니다. 지금